2024년 3월 7일입니다. 제가 있는 미동부 지역은 아침 6시, 한국은 하루가 지난 오후 8시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미국이 일광 절약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모일 때 7시로 해주셔야지 저희가 새벽 6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벽 5시가 됩니다. 네, 지난 2월 달에는 다섯의 수신과 영성 신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3월 첫 번째 모임, 우리 여전히 우리 다섯 연구합니다. 우리 전북 고창의 윤정현 신부님께서 오늘 회통과 통섭이 가능한 다석 사상의 논리 구조, 네,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줌으로 미팅을 하면서 지난번에 다석 사상이 세계 철학 사상적 의미가 있느냐 그런 문의, 그리고 그런 사상적 의미가 있다면 어떻게 알리고 우리가 공유하면서 같이 나갈 수 있느냐, 그런 큰 화두를 던졌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섯 사상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음, 다섯 사상이 그런 철학 사상적 의미가 있다면 모든 논리 구조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그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야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은 다섯 사상의 논리 구조를 우리가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해통이라면 모든 것을 이렇게 통합하고 그 다음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죠. 통섭은 이제 콘실리언스, 서양에서도 많이 이제 사용하는, 우리 한자로 통섭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한자로는 통자가 큰 줄기, 실마리를 뜻하죠. 섭은 잡다, 지다. 그러니까 한 손으로 큰 줄기, 우리 별이강자가 있는데 상강으로 할 때 그 큰 줄기를 잡으면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것처럼, 예, 홍섭은 큰 줄기를 잡고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고 같이 해통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로 유기체적 사고로 이론적 사고를 가질 때 그런 큰 줄기를 잡고 우리가 이해하고 또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석은 이러한 큰 줄기를 잡고 동서양을 넘나들며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 간의 대화, 종교 간에 있어서의 소통, 그 다음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큰 그러한 틀거리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도덕경, 천부경, 주역, 사서오경, 그 다음에 불경, 태국도설, 또 장행거, 서명, 이런 것들을 애독하시면서 자주 언급했고, 종로 종로 이가의 YMCA,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함께 이런 사상들을 가르쳤죠. 그리고 노자, 석가모니, 장자, 톨스토이, 간디 모두는 나의 큰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가르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존중했고, 특히 예수는 나에게 책선지인, 내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해초리를 들어주고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분이다. 예, 예수를 특별히 이분을 또 언급을 하죠. 그래서 이 다석 선생님은 동서사상의 해통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그분이 이제 오산학교에서 과학교사로서 과학에 대한 관심, 수량, 수치, 그다음에 천문학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서양 사상에도 이분이 에, 상당한 지식이 있었고, 수학에도 그렇고 천문학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동양의 오전도 완전히 섭렵을 했기 때문에 동서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을 가진 분이죠. 그래서 다섯의 해동 통섭의 사상은 세계 철학 사상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철학 사상적 의미를 가지려면 모든 동서양의 모든 논리 구조를 예, 설명해내고, 그다음에 그 있는 논리 구조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서로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리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를 말할 때 대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그런 유형이 있죠. 그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한번 우리가 반복해서 그냥 인식하기 위해서 그냥 거쳐가겠습니다. 문화 이시경이 있고 기수경이 있고 상황형 있고 토착화, 그다음에 문화 교류형, 이러한 유형의 선교 유형이 있는데, 대개 이제 문화 이시경은 개신교의 선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문화를 이식할 때 그 지역의 토양이라든가 기후 상황을 맞춰서 해야 하는데, 그냥 서양의 사상을 그냥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그냥 심는 것이 이제 문화 이식형이라고 그러죠. 기수경은 어코모데이션.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서양 선교사가 와서 한국 문화를 좀 이해하고, 그다음에 갓을 쓰고 두루마리를 입고 한국적인 모양은 갖추지만은 생각은 서양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아무리 그러니까 한국 사람처럼 한국 문화 또 한국 옷을 입었지만은 그러나 생각은 바뀌지 않고 서양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형태가 어커모데이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상황형은 콘텍츄얼라이제이션은 이제 상황에 맞게 이제 적응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다이나믹한 그러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고, 토착화는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에, 토착에 있는 사상을 가지고 설명해내는 이제 토착화라고 할 수 있고, 타석 선생님은 이 토착화 유형뿐만 아니라 이것도 넘어서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문화 교류형, 인터컬처라이제이션, 컬처레이션, 인터컬처.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나도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서로 교류하는 또 문화 교류형이 있는데, 지금은 토착화를 넘어서 이제 서로 영향도 주고 영향을 받고 이렇게 폭을 넓혀서 이해하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다석은 토착가만 머무르지 않고 토착가를 넘어서 문화 교류형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선교사들의 그런 사상을 받아들일 때 이제 우리는 대개 이제 베타주의, 포괄주의, 다원주의,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런 유형이 있는데, 아, 다석은 이 다원주의 자도 넘어서고 영성주의, 그러니까 모든 사상을 넘나들면서 이, 이해하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논리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는 사실을 한번 우리가 다시 예, 해상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원론. 예, 이원론은 이제 대표 데카르트. 예,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중한다. 이원론 안에 대표적인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생각의 두 가지를 놓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면 저것, 저것이 아니면 이것인데 만약에 대상을 세 개를 놓으면 완전히 논리가 상당히 복잡해져요. 이거 아닌 거는 이것일 수고 있고 이것일 수고 있고 네 개가 되면 이거 아닌 거는 또 다양한 그런 논리가 나게 생각이 많은데 이 언론 두 개만 놓고 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연역법, 기납법. 이제 연역법의 반대 거슬러서 하는 것이 이제 베이컨이 했다고 생각하고 변증법은 이제 정반합 해결에 의해서 발전된 그런 논리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이제 우리 기독교는 역설을 딱 역설 예, 정반을 완전히 갖다 붙이는 역설 파라독스 논리가 우리 기독교에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인식 세계에서 전체를 미분하면 개체가 되잖아요. 전체를 이렇게 전체를 미분하면 개체가 되고 개체를 이 적분하면 전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체 전체 미분 적분으로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전체를 개인화하면 개체가 되고 개체를 모두 모으면 전체가 되는 그런 논리 전개가 있죠. 그래서 논리학에 있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the logic of either this or that. 그러니까 이원론의 이제 이것이나 저거 예, 아주 분명하고 그다음에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논리 간단하고 분명해서 이러한 논리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너 아니면 나 이렇게 분명한 거를 중도 이런 것들을 우리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게 어느 한편에 쓰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이제 좀 복잡해지면 이것이면서도 저것, the laws of both this and that. 예, 이것이면서 저거 모든 거. 이 갈등 대립의 구조가 아니라 조화와 상생, 화합의 구조를 가진 것이 이제 음양이론, 우리 동양의 이것이면서도 저것이 되는 그런 논리가 있고 거기 더 나가면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논리가 또 있죠. 근데 다석은 이 논리를 다 가지고 다석 사상의 내용들은 전부 이 논리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석의 이것이면서 저것인 음양의 원리, 이 동양분이기 때문에 음양 원리를 잘 이해하고 이거를 논리에 사상이 잘 적용했다고 봅니다. 음과 양의 상호 조화와 보완, 이 특죠. 음은 같은 산의 북쪽 그늘진 분이고 같은 산인데 남쪽 햇빛이 잘 양으로 같은 산도 음양으로 이렇게 그러나 같은 산이 북쪽에 있다 해서 산이 같은 산이 아니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음은 지극히 수축하는 성향이 있고 양은 팽창하는 성향이 있는데 음이 지극히 수축하면 극점에서 양으로 돌게 어둠이 아주 심하면 극점에서 이 양으로 변해서 이제 햇빛, 빛으로 변하죠. 양은 팽창하는 sen에서 지극히 팽창하면 한계점에서 음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이 우리가 고무줄 놀이할 때 고무줄 양 끝에서 계속 잡아다니면 어느 한계에서 뚝 끊어진 게. 그러니까 끊어진 막대 음이 돼 버리죠. 예, 붙어 있는 막대가 한계점에서 그래서 음이 됐
됐다, 양이 됐다, 음이 됐다, 양이 이렇게 갈등 대립이 아니라 보완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우리 음량의 논리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논리 구조의 그 실상과 허상, 그 다음에 이 본질이 뭔가를 설명한 것이 이제 예, 용수의 테트라그램 사구체 논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존재는 되게 눈에 보이는 것은 긍정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비존재는 우리가 부정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반대로 비존재는 긍정하고 존재는 부정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허상이다, 가짜다.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 번째 논리는 존재와 비존재를 동시에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는 논리가 있어요. 네 번째는 그것을 뒤집으면 존재와 비존재를 동시에 긍정도 않고 부정도 하지 않은 그런 논리가 있는데 다석 선생님은 이 네 번째 논리까지도 다 예, 포함해서 논리를 전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용수, 이 사구체, 이 용수는 이 테트라그램을 잘 응용하신 분인데 그분의 중론성, 그러니까 실상과 허상의 이 실상도 아니고 허상도 아닌 이 중간, 중론, 중론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이 테트라그램 사구체 논리를 적용하신 분이죠. 그 존재는 긍정되고 비존재는 부정되고, 비존재는 긍정되고 존재는 부정되고, 존재와 비존 동시에 긍정되고 또 부정도 되고, 존재와 비존재는 동시에 긍정도 되지 않고 부정도 되지 않는 이 논리 구조를 에, 불교의 중론에서 존재와 비존재, 그러니까 색즉식은 공즉식, 이 논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용수의 사구체 논리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국의 영가 현각 스님이 그 남송시대 637년에 713년경에 사신 분인데 이분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라는 그런 시를 쓰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느 순간 보니까 잠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에, 이렇게 또 말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단계에 가니까 다시 산을 보니까 산은 다만 산이고 물은 다만 산이다. 그러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상태 현상을 깨닫고 큰 깨달음으로 살았는데 그다음에 더 수행해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알게 되는데 그보다도 더 깊은 세계 논리 세계에 들어가니까 역시 산은 산이고 물은 다만 물이다. 이러한 것을 깨닫고 이렇게 세 문장의 이 논리를 전개하신 분이 영가 현각이라는 스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고가 이렇게 넓히 나갈 수 있는데 다석 선생님이 바로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사상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불경도 있고 동양 고전을 있고 도덕경, 도가도, 비상명 이런 논리 구조도 보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해낼 수 있었지 않은가. 그래서 동서양 사상들을 모두 담고 이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졌다고 봅니다. 예, 다섯 사상의 이제 부정의 부정, 이중부정에 또 그런 논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중부정은 없음, 무를 기울이면 X, 바의 X, 또 부정하면 바의 U, 있음을 한 번 더 가로와 열고 X, 이렇게 설명해 수 있어요, 수학으로. 다시 U, 있음은 이렇게 바하고
X에서 부정을 또 부정하여 무, 없음으로 전이되는 것이 이중 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까지도 예,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을 설명하면서 이런 논리로 다시 긍정하게 되는 예, 없이 계신 하나님 또는 있이 없이 있는 존재 뭐 이런 표현들이 다 이런 이중부정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중부정은 긍정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유의 이중부정, 있음의 이중부정은 유와 같게 되고 없음의 이중부정은 예, 무와 같게 되죠. 다시 이런 우리 동양 사상에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중부정의 논리까지 우리가 대입해서 증명하고 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다섯 사상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봤어요. 아, 다섯의 마지막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다섯의 사고는 향하 소리.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벽을 향해서 우리가 절을 하고 그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예를 갖추는데 다석은 완전히 반대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반대로 할 수 있는 부정을 통해서 긍정의 가치를 다시 끌어내서 나를 향해서 제사를 지낸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생명이다. 생명사상 다석의 예,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석은 이렇게 말했죠. 나의 입은 무덤이다. 아주 충격적인 말. 식사는 장사다. 장사 지내는 거다. 내가 밥을 먹는 것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입이란 열린 무덤이다. 식물, 동물의 시체가 들어가는 문이다. 식사는 장사다. 다석으로 355페이지. 그리고 더 나가서는 식사가 곧 제사라고 말했죠. 사람 모든 것을 먹으면 그것이 피가 되고 그 피는 뜻이 있어서 위로 올라가니 향불 모양으로 사상을 피워 올리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이 사실이다. 밥 먹고 자지 말고 밥 먹고 깨어나도록 밥을 먹어야 한다. 밥은 재물이다. 바울은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일 줄 아는 사람만이 능히 밥을 먹을 수 있다. 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는 것은 예배요, 미사.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물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 혁명적으로 이 식사는 장사 지내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너희는 밥이 되라기. 우리 너는 내 밥이야. 이런 농담 많이 하는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 너는 내 밥이야. 이게 밥이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밥이 돼야 생명이 될 수 있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될 수 있다. 나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향하 소리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동학에서도 이런 말을 하죠. 나를 위해서 최시영 선생이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밥이 하늘이다라는까지 이 논리 전개를 할 수 있죠. 밥이 되기 위해서는 되기까지는 태양빛과 바다의 물과 그 밖에 온갖 신비가 총되어 동원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밥은 우리가 거저받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아야 한다. 인생뿐만이 아니라 일체가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한 제물이다. 일체가 밥이다. 다석은 인생이란 밥을 통해 우주와 세상이 얻는 영향은 무엇일까 묻는다. 그것은 곧 말씀이라 답한다. 인생이란 밥에는 말씀이 있다. 생명의 말씀이 있다. 온 인류를 살리는 우주임의 힘이 되는 성령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돼야 한다는 것, 제사가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이 밥은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되고 그 인생이란 것이 그 말씀과 소통할 때 의미가 있다. 인생의 밥에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할 때 크게 본 거죠. 그러니까 유기체적인 사고로 하나. 그래서 다섯은 그래서 하나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가 하나인 이 근원으로 돌아간다. 이런 논리까지도 전개하는데 바로 유기체적 사고와 이론론적 사고 모든 것이 하나다. 예, 우리가 쌀 한 톨이 햇빛도 있고 비도 있고 바람도 있고 그다음에 온갖 영양물이 다 화합돼서 모아져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론론적 유기체적 사고니까 모든 것이 하나와 연결되다. 그분이 존재의 근원이다. 이런 사상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 구조, 우리 동서양의 논리를 다 넘어서고 그거를 통섭하고 해통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지금 식사는 장사이고 제사 지내는 거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어서 그다음에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생명의 과정으로 소통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이 철학 사상적인 의미가 이제 드러난다고 봅니다. 예, 서양의 지금 사상이 철학이 지금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에서 이 그 사고의 틀, 그다음에 막혀 있는 담을 넘어설 수 있는 구조는 이제 모든 것이 하나이다. 유기체적인 사고, 기계론적인 사고가 아니라 유기체적 사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유기체적 모든 거 하나고 기일이라는 그런 사고는 바로 이 테트라그램까지 이것이냐 저것이냐만 아니라 테트라그램 사구체 논리까지도 포함한 구조를 가져야 이거를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이 정도 하고 이 얘기를 같이 나눠 봤으면 합니다.